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선배입니다. 오늘은 3-2-20강입니다. 20강 사회복지 전달 체계에 대해서 수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벌써 20강이니까 앞으로 한 2강 정도 남았네요. 행정론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거의 이제 그 끝을 향해서 달리고 있는데, 공부했던 부분, 이제 여러분들 확실하게 정리를 잘 하고 나가야 되겠고요. 이 선배가 이제 예전에 이야기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렴풋이 알면 여러분들 모르는 거하고 똑같다라고 했어요. 확실히 알아야 돼요. 확실히. 눈을 감고서도 무슨 내용인지 말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상대방에게 어떤 개념에 대해서 이야기할 수 있어야 돼요. 자기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에 대해서 말로써 표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너무 방대한 양을 할 필요는 없습니다. 이 선배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한 부분이 있죠. 그런 부분만 집중적으로 여러분들 계속해서 반복해서 보세요. 알겠죠? 자, 이제 오늘 나가는 부분이 이제 전달 체계인데, 여러분들 전달 체계라는 것은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회복지 전달 체계. 사회복지 전달 체계는요, 우리가 이제 제공하는 게 사회복지 서비스잖아요. 이 사회복지를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제 공급자와 공급자, 그리고 이제 클라이언트, 소비자와 이제 공급자를 연결시키는 매개체를 전달 체계라고 하는 거예요. 전달 체계. 뭐 대학교에서도 많이 배웠을 거예요. 학교에서도. 이제 뭐 구조 기능적으로 분류해가지고 행정 체계와 집행 체계로 이제 구분을 하고요. 이제 운영 주체에 따라서 공공 부분, 이제 정부에서 운영하는 공공 부분, 그리고 이제 민간 부분, 그리고 민간과 정부가 공공 부분이 함께하는 혼합 부분, 이렇게 크게 3가지로 나뉘어지죠. 이 정도는 여러분들 그냥 살펴보면 되는데, 오늘 이번 시간에 여러분들이 주목해서 기억해 두어야 될 부분은 전달체계 구축의 원칙입니다. 원칙. 전달체계 구축의 원칙. 옆에 별표 하나 쳐져 있죠. 어떻다란 이야기입니까? 이거는 시험에 꼭 한 문제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꼭 기억해 두고 넘어가야 됩니다. 첫 번째로 이제 전문성이 들 수가 있겠죠. 전문성.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적절성. 적절성을 무엇이라고 하냐면 충분성이라고도 이야기합니다. 둘 다 잘 기억을 해둬야 되고요. 세 번째로 이제 포괄성이 있겠고, 그리고 이제 통합성이 있습니다. 통합성. 그리고 이제 지속성이라고도 하고 연속성이라고도 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평등성이라는 것도 있고요. 책임성이라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비분절성, 비파편성이라고도 이야기하는데, 이것도 여러분들 기억을 해둬야 되고요. 그리고 접근성, 접근 용이성이라고도 하죠. 이런 것들. 여러분들 이 원칙, 전달체계 구축의 원칙에 대해서는 시험 문제에 꾸준히 출제되고 있어요. 각각의 원칙에 대해서 여러분들 시험 문제 꾸준히 출제된다라는 것은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거 확실하게 정리를 해둬야 된다라는 거. 알았죠? 기억해두고, 오늘 이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둘 거 구축의 원칙 한번 칠판을 보고 다시 한번 나가도록 합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것 전문성입니다. 전문성이라는 것은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냐면 객관적 면허증을 갖춘 사람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내가 10년 경력이 있다, 뭐 이런 건 사커죠, 안 사커죠? 안 사커죠. 뭐가 있어야 돼? 라이센스가 있어야 돼요. 이렇게 자격증을 갖춘 사람, 이렇게 객관적으로 인정받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우리는 전문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주요 업무는 반드시 누가 해야 된다? 전문가가 해야 된다. 핵심적인 주요 업무는 누가 해줘야 돼? 전문가가 해줘야 돼. 이 전문가의 대표적으로 누구도 들 수 있습니까, 여러분들? 우리, 그렇죠? 사회복지사. 그리고 이제 간호사도 들 수 있겠고, 또 이제 의사분들도 들 수 있겠고요. 그렇죠? 자, 이런 것들이 이제 전문성이라고 하고요. 전문성이란 건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그래서 핵심적인 주요 업무는 반드시 누가 해야 된다? 전문가가 해야 된다. 기억을 해두고, 전문가는 누구다 여러분들? 경험 많은 사람? 아니, 뭐한 사람? 자격증을 갖고 있는 사람. 자, 두 번째, 적절성, 충분성입니다.
적절성, 충분성이라고도 하고요. 이거는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목표를 달성할 만큼의 충분한 서비스의 양과 질, 기간 같은 것이 충분하게 제공돼야 된다는 얘기야. 적절성을 그래서 다른 말로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충분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 그래서 서비스에 관련돼서 필요한 것들, 이제 양이나 질이나 기간을 충분하게 제공해야 된다는 거 한번 보도록 하죠. 목표를 달성할 만큼 충분히 제공해야 돼. 뭐가? 서비스 양이나 기간, 그리고 질 같은 거, 서비스 질.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된다, 여러분들? 충분히 제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게 원칙이 적절성 원칙입니다. 충분성 원칙. 자, 이렇게 여러분들 두 번째 기억해 두고, 세 번째가 이제 포괄성입니다. 포괄성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들 인간의 욕구는 어떻습니까? 단편적이에요? 다양해요? 다양하죠. 인간의 욕구는 다양합니다. 클라이언트 욕구 역시 여러분들 다양하죠. 그러면 이러한 다양한 욕구를 가진 클라이언트를 대응하기 위해선 기관에서 제공하는 서비스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들? 다양해야 되겠죠. 종합적이어야 되겠죠.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겠죠. 이걸 뭐라고 하냐면 이걸 포괄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포괄성 봅니다. 다양한 욕구와 문제를 가진 클라이언트에게 순차적인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어떤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이걸 뭐라고 한다? 그것을 포괄성이라고 한다. 핵심적인 내용만 여러분들 확 기억하면 돼요. 자, 전문성, 자, 충분성, 적절성, 충분히 제공해야 된다. 자, 그리고 다양하게, 종합적으로 제공해야 된다. 포괄성까지 됐습니다. 자, 이제 뒤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그리고 이제 통합성입니다. 통합성. 통합성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여러분들 이제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포괄성이 어떤 거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포괄성이라는 것은 다양한 욕구를 가진 클라이언트에게 어떻게 대응하기 위해서 충분한 다양한 어떤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라고 했죠? 그렇죠? 그런데 통합성이라는 것은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그러기 위해서는 기관들끼리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가 여러분들 서로 연계를 하고 있어야 되겠죠. 그렇지? 연계를 하고 있어야 되잖아. 다양한 문제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이렇듯 포괄적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관들끼리는 서로 어떻게 해야 된다, 여러분들? 서로 연계되어 있어야 된다. 복합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관끼리 서로 연계되고 조직되어 있어야 된다. 이걸 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걸 통합성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한번 봅니다. 통합성, 통합 조정의 원칙이라고 하고요. 포괄성의 원칙을 실현하기 위한 수단이다. 이해되시죠? 다양한 욕구를 가진 클라이언트에게 뭐하기 위해서? 대응하고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잖아. 이거를 해결하기 위한 수단이 뭐야? 바로 통합성이야.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야? 기관끼리 서로 연계해야 된다. 조직간끼리 서로 어떻게 된다, 여러분들? 연계해야 된다. 연계. 그래서 통합성의 핵심 키워드는 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연계돼야 되는 거야. 누구끼리? 조직간, 기관끼리 서로 연계가 중요하다라는 게 통합성입니다. 이렇게 통합적으로 서로 유대 관계를 맺고 있으면, 조직화되어 있으면 서비스 중복이나 누락 같은 거를 방지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당연히 방지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서비스의 중복과 누락을 방지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해야 한다라는 것이 여러분들 통합성에 관련된 내용입니다. 됐죠? 그래서 통합성에서 핵심 키워드는 연계입니다. 자, 그리고 다섯 번째, 지속성, 연속성 봅니다. 이거는 뭐를 얘기하는 거냐? 이제 낱말 뜻에서 여러분들이 이제 감 잡았을 겁니다. 어떤 거를 이야기하는 걸까요? 클라이언트에게 제공되는 서비스는 일정 기간 동안, 계속적인 건 아니지, 평생은 아니지, 일정 기간 동안 중단 없이 진행되어야 된다는 게 지속성, 연속성입니다.
알겠죠? 자, 그런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함께 더 기억하고 넘어가야 될 사항이 한 가지가 더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 지속적으로 연속적으로 제공이 돼야 되죠. 그게 이제 지속성이야. 그런데 클라이언트 욕구 같은 경우는 문제는 계속해서 어떻게 돼? 일정합니까? 여러분들 변화할 수 있어야 됩니다. 변화합니까? 변화했죠. 문제는 뭐냐면 클라이언트 욕구는 계속해서 문제는 변화된다라는 얘기야. 그러면 이런 변화된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해결하고 대응하기 위해선 또 뭐가 필요할까? 통합성이 필요하겠죠. 그렇죠? 기관끼리 서로 뭐가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연계가 필요하다는 얘기야. 여러분들 그거 기억해 두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속성은 일정 기간 동안 중단 없이 지속적으로 제공해야 된다는 얘기야. 제공하기 위해서 변화하는 오랫동안 해야 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변화하는 클라이언트의 욕구를 대응하기 위해서는 조직들 간 서로 뭐 해야 된다 여러분들 연계해야 된다는 것도 여러분들 머릿속에 기억을 해둬야 됩니다. 그래서 서비스 연계 또 필요하다라는 거 머릿속에 기억을 해두고 넘어가야 됩니다. 함께. 자, 그리고 6번째 평등성입니다. 평등성이라는 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차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들에게 제공돼야 된다는 게 평등성입니다. 어려운 건 아니죠. 그래서 무슨주의에 입각해서 선별주의가 아니라 보편주의에 입각한 원칙, 소득지위 무관하고 누구나 모든 국민에게 제공되어야 된다는 것이 무슨 성? 평등성. 자, 그리고 이제 7번째 책임성입니다. 책임성. 책임성은 무엇을 얘기하는 거냐면 이제 서비스가 제공되죠. 서비스가 제공되는데 그 제공된 서비스가 어떤 클라이언트의 욕구에 잘 대응이 했는지 아니면은 절차가 적합했는지 또 효율적이었는지 아니면은 효과는 있었는지에 대해서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을 그걸 뭐라고 한다? 그것을 책임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 또 한번 봅니다. 자, 책임성. 클라이언트 욕구 충족뿐만이 아니라 전달 체계까지도 효과성, 효율성이 있는지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 즉, 한마디로 말해서 효과가 있는지, 효율성이 있는지를 살펴보는 것. 이거를 뭐라고 한대요, 여러분들? 책임성이라고 합니다. 알겠죠? 그래서 책임성에서는 여러분들 기억해둘 거, 효과성, 효율성. 요거 따져보는 것을 뭐라고 한다 여러분들? 책임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따져보니까 이게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들? 효과성이나 효율성이 높아질 수가 있겠죠. 서비스의 효과나 아니면 효율이 높아질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머릿속에 정리를 하고요. 그럼 7번째까지 여러분들 이제 정리가 됐습니다. 자, 이제 8번째 뭐가 나오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자, 비분절성, 비단절성과 비파편성이 나옵니다. 이건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진행 절차가 있죠. 따로 진행되는 거야. 진행 절차가. 그래서 뭐 신청 따로, 조사 따로, 결정 따로, 제공 따로. 이렇게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요, 여러분들? 안 되는데 이렇게 많이 진행이 되죠.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비분절성은. 분절성은. 그래서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게 비분절성이야. 그래서 비분절성, 비파편성 이런 것들은 이렇게 분절된 것, 파편된 것을 신청, 조사, 결정, 제공 서비스 이런 것들을 따로따로 진행되는 것을 못하게 하는 거야. 못하게 하는 게 비분절성이야. 비파편성이고. 자, 그러면 분절되고 파편돼 있을 때 문제점들이야. 제일 먼저. 자, 그러면 이런 절차나 이런 것들이 서로 나뉘어져 있을 때 문제점. 자원 중 상당 부분이 일반 관리 비용으로 낭비된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일반 관리 비용이라는 것은 각각 뭐를 둬야 돼요, 여러분들? 사람을 두고서, 인력을 두고서 배치하고서 거기에 대해서 사무를 처리해야 되기 때문에 각각 인건비나 사무실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가, 안 들어가? 많이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래서 문제, 이거 유의사항이라고 적어 놓고요. 이거는 분절성에 대한 유의사항이야, 유의사항. 자, 이로 낭비된다라는 것. 두 번째, 제각기 다른 창구를 이용해야 한다라는 분필성이 있죠.
그리고 세 번째, 서비스 제공에 편중되거나 중복되거나 누락될 수 있는 문제점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이러기 때문에 분절되거나 아니면은 파편적으로 운영되면은 될까 안 될까? 안 된답니다. 안 된다는 얘기야. 알았지? 그래서 비분절성, 비파편성이 요구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요구된다. 이거는 여러분들 문제점은 뭐에 대한 유의점이야, 여러분들? 분절성, 파편성에 대한 문제점이지? 뭔 말인지 이해되겠죠? 자, 그리고 9번째, 접근성, 접근 용이성입니다. 이제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을 거예요.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을 텐데, 그러면 이 이용하고자 하는 모든 사람들에 있어서 누구나 쉽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들? 이용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것이 여러분들 접근성입니다. 자, 그러면 이런 것이 생각할 수가 있겠지. 이 접근성을 방해하는 요인들이 있을 거 아니야. 접근성을 방해하는 요인,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접근성을 방해하는 요인들, 문제점들,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줘야 된다, 여러분들? 제거해 줘야 된다. 이런 것들을 제거해 줌으로써 뭐를 높인다? 접근성을 높여야 된다. 자, 그런 얘기고요. 자, 그럼 접근성 9번째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양한 장애 요인을 제공하여, 다양한 장애 요인 밑에 나오네요. 제거하여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하게 할 수 있게 하는 것, 이거를 접근성, 접근 용이성이라고 합니다.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이제 어떤 거? 정보 부족, 알지 못해서 가는 거, 알지 못해서 못하는 거, 정보 부족, 홍보 부족. 자, 그리고 이제 지리적 장애도 들 수가 있겠고, 또 뭣도 들 수가 있냐면 시간적 장애, 시간적. 이것은 뭐를 얘기하는 거냐면, 노인 대상 어떤 프로그램을 밤 10시에 시작해요? 그럼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잖아. 그렇죠? 어떻게 새벽에 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 이렇게 시간적 장애 같은 것도 어떻게, 제거해 주고요. 심리적 장애, 두려움 같은 거. 여기 오면 괜찮아요. 다들. 그래서 오자마자 이제 박수 쳐주고, 이제 맛있는 것도 주고, 그러면 마음이 쫙 풀리겠죠. 자, 그리고 절차의 장애, 이런 것도 이제 없어야 되겠고요. 재정의 장애라는 건 뭐를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들? 자원 부족. 자원 부족. 돈이 없어서 이제 못하는 거, 이런 것들도 있을 수 있겠고. 자, 그 다음에 뭐 또 들 수가 있냐면, 이용 비용. 이용 비용이 너무 높아. 너무 많이, 높은 가격을 책정해 버렸어. 이러면은 여러분들 사람들이 접근할까 못할까? 못하죠. 이 외에도 여러 가지가 들 수 있겠지. 여러 가지가 들 수 있는데, 이거는 여러분들이 충분히 다 생각해낼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보면 되겠고. 그래서 접근성에 관련된 거 이렇게 여러분들이 살펴보면 되겠죠. 자, 됐습니다. 뒤로 넘어가 보도록 하죠. 자, 그리고 이제 전달체계 통합 전략 나오는데, 이거는 그냥 여러분들 한번 봐두십시오. 서비스의 통합성 증진시키기 위한 전달체계의 개선 전략 쪽 나오는데, 여러분들이 그냥 봐두시고요. 자, 분류 나옵니다. 분류. 첫 번째, 구조 기능적 차원의 분류, 이렇게 나와가지고 둘로 나뉘죠. 그래서 첫 번째, 구조 기능적 분류. 자, 첫 번째 행정체계와 두 번째 집행체계로 나뉘어진다라는 거 기억을 해두면 되겠죠. 자, 이렇게 두 가지 구분해 두는 것만 기억해 두세요. 행정체계와 그 다음에 집행체계로 구분된다라는 것과, 그래서 행정체계라는 것은 모든 거죠. 말 그대로 기획, 지시, 지원, 관리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거겠고요. 집행하는 건 여기잖아. 그렇지? 예, 집행하는 게 여기인데, 그래서 여러분들 기억해 둘 것은 집행기관에 뭣도 포함된다. 행정기능도 포함된다라는 거 여러분들 체크하고 가고요. 여러분들 집행정체계에 관련된 기관들 쭉 나오는데, 시, 군, 구까지 있어. 읍면동은 있어, 없어? 없잖아. 읍면동은 어디 있어, 그러면? 여기 있어. 읍면동은. 알겠죠? 읍면동은 어디에 있다? 집행체계에 있다. 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면 되겠죠. 자, 그래서 구조 기능적 분류에는 행정체계와 집행체계로 구분된다. 라는 것만 기억을 해두고 넘어갑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운영 주체에 따라서, 자, 어떻게? 공공, 그리고 민간,
그죠? 뭣도 들 수 있어. 혼합도 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공공 전달 체계는 뭐 정부가 하는 거잖아. 지자체 하는 거고요.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이고 보편적인 욕구 이제 충족하고 표준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공공 전달 체계고요. 반면에 이제 민간 전달 체계가 이렇게 있습니다. 크게 뭘로 나뉘어진다? 운영 주체에 따라서 공공 전달 체계와 민간 전달 체계로 나뉘어진다. 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기억해 두고 넘어가면 되겠고요. 비영리 전달 체계가 이제 나오는데 여러분들 그냥 이것도 봐두십시오. 봐두고 한번 읽어봐두면 됩니다. 읽어봐두면 되고. 자, 여기까지 이제 내용에 대해서 쭉 살펴봤고요. 자, 이제 넘어가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87번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5회 문제입니다. 옳지 않은 거예요. 자, 구조 기능적 차원에서는 행정체계와 집행체계로 구분된다. 좀 전에 했었지. 그죠? 좀 전에 맞고요. 서비스 종류에 따라 정적 전달 체계와 사적 전달 체계로 구분된다. 아이고, 공적 전달 체계와 그리고 사적 전달 체계는 뭘로 구분한다라고 했어? 서비스 종류에 따라가 아니라 운영 주체에 따라서. 자, 그러면 2번 틀렸네. 자, 그리고 3번 봅니다. 행정체계는 서비스를 기획, 지시, 지원, 관리하는 것을 말하는 거고요. 집행체계는 서비스 전달 기능을 주로 수행하며 뭐까지도 그렇죠. 행정 기능까지도 수행한다라고 했었습니다. 읍면동은 사회복지 서비스와 급여를 제공하는 무슨 체계에 해당된다? 행정체계? 아니죠. 무슨 체계? 집행체계에 해당된다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87번의 정답은 몇 번? 2번이 되겠습니다. 자, 88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 체계의 구축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예, 이제 구축 원칙 나옵니다. 문제 13회 문제입니다. 통합성 원칙 구현을 위해서는 조직 간의 유기적 연계, 통합성 연계 이해되죠? 예, 맞고요. 자, 서비스 편중이나 누락이 없도록 하는 것은 비파편성 원칙에서 강조된다. 맞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파편성 원칙이, 파편성에 의해서 나타나는 문제를 없애기 위해서 비파편성 원칙이 이제 강조되는 거지요. 자, 그리고 3번, 충분성의 원칙은 서비스 양과 기간을, 양질 기간 설정하는 것과 관련이 있고요. 4번, 서비스 공급이 연속적으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개별성이 아니라 여러분들 뭐겠습니까? 개별성이 아니라 지속성, 연속성이 되겠죠. 자, 그러면 옳지 않은 것은 4번 정답 나왔고요. 5번, 책임성의 원칙은 전달체계 자체의 효과성이나 효율성과 관련된다. 책임성은 효율성과 효과성과 관련된다. 기억을 꼭 해두라고 했었습니다. 자, 그러면 88번의 정답은 4번입니다. 너무 복잡하게 기억해두지 말고 여러분들, 이 선배가 이야기했지만 핵심 키워드만 확실하게 기억을 해두세요. 문제 풀립니다. 자, 89번 봅니다. 지역 복지 조직 간 네트워크 조직화가 의도하는 바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네트워크 적절하지 않은 것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지역사회 복지 서비스 통합성 맞지요? 사회복지 서비스 공급의 시장화와 네트워크와는 관계가 없죠? 그러면은 89번의 정답은 2번이 되겠고요. 3번, 참여 조직 간 호혜성. 그렇죠. 조직 간 호혜성. 지역 공동체 지향성의 강화 맞겠고요. 사회 자본의 증대. 그렇죠. 점차적으로 네트워크를 구축함으로써 사회 자본을 어떻게 더 넓히고 더 증대시킬 수 있는 효과를 만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89번에 몇 번? 89번 정답은 2번. 자, 90번 봅니다.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주요 원칙들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4회 문제입니다. 1번, 전문성, 통합성과 같은 전달체계
구축의 원칙은 상호 영향을 줄 수 있다. 맞고요. 거리뿐만 아니라 서비스 이용 비용도 접근성에 영향을 준다. 이러한 장애 요인들을 제거해서 접근성을 높여야 된다라고 얘기했었고요. 책임성을 높이는 전략이 접근성을 높이기도 한다. 맞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지속성을 높이려면 서비스 간 연계 강화도 되어야 된다. 맞죠? 그렇죠? 자, 그리고 비전문적 업무를 전문가가 담당하면 조직 운영의 효율성을 높일 수가 있다? 비전문적 업무를 전문가가 담당하면 아니죠. 그렇죠? 자, 그러면 90번의 정답은 몇 번이 되겠습니까? 5번이 되겠죠. 90번 정답 5번. 자, 9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가로 안에 들어갈 사회복지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원칙의 연결이 옳은 것 고르는 거예요. 옳은 것. 자, 기억, 클라이언트의 욕구와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 다양한 서비스 제공, 포괄성. 이거 그냥 나와야 됩니다, 이제. 나와야 돼. 나와야 돼. 포괄성. 포괄성. 자, 두 번째 봅니다. 니은 서비스의 양과 질이 욕구와 목표 달성에 충분해야 된다. 무슨 성? 적절성, 충분성. 자, 디귿. 핵심적인 업무는 반드시 객관적으로 자격이 인정된 사람이 담당해야 된다. 무슨 성? 그렇죠. 전문성. 자, 리을. 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누구나 쉽게 받을 수 있어야 된다. 무슨 성? 접근성. 포괄성, 적절성, 전문성, 접근성. 포괄성, 적절성, 전문성, 접근성. 몇 번? 정답은 2번이 되겠네요. 91번의 정답은 2번. 92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달체계의 원칙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6회 문제입니다. 기억, 책임성, 충분한 양과 질 높은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된다. 이건 책임성이 아니라 무슨 성? 적절성, 충분성. 자, 두 번째, 접근성. 제약 없이 서비스를 쉽게 받을 수 있어야 된다. 접근성, 딩동댕. 연속성, 필요한 서비스가 일정 기간 지속적으로 제공되어야 된다. 연속성, 맞고요. 전문성, 종합적으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된다. 종합적으로 서비스가 제공되어야 된다. 무슨 성? 포괄성. 자, 그러면 맞는 게 뭐가 되겠습니까? 니은과 디귿이 되겠지. 니은과 디귿. 92번의 정답은 몇 번? 2번이 되겠죠. 자, 마지막 93번입니다. 한국사회복지행정 체계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읍명동 중심이 서비스 제공에 노력하고 있다. 점점점 밑으로 가고 있죠. 맞고요. 사회 서비스는 단일한 공급 주체에 의해 사회 서비스는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공공, 민간 등 다양한 공급 주체에 의해서 제공되고 있죠. 자, 그러면 옳지 않은 것은 정답은 몇 번 되겠습니까? 2번이 되겠고요. 3번, 위험관리는 위험의 사전 예방과 사후 관리 모두 포함한다. 맞고요. 지역사회의 통합돌봄 커뮤니티 케어 시스템 시행으로 지역사회 내 보건복지 서비스 제공이 확대되고 있다. 맞고요. 사회 서비스의 개념이 기존의 사회복지 서비스를 포괄하고 있다. 맞죠. 자, 됐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문제를 다 풀어봤습니다. 이제 오늘 사회복지 전달 체계에 대해서 이제 쭉 이제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늘 배운 부분에 있어서 역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어느 부분이라고 해서 여러분들 사회복지 전달 체계의 구축 원칙에 대해서 여러분들 잘 기억해 두라고 했었습니다. 핵심 키워드 여러분들 확실하게 외워둬야 되고요. 다시 한번 전문성, 두 번째 적절성, 충분성, 세 번째 포괄성, 네 번째 통합성, 그리고 지속성, 연속성, 그리고 평등성, 책임성, 비분절성.
그죠? 그리고 접근성까지. 여러분들 확실하게 머릿속에 기억해두고 넘어가야 됩니다. 됐죠? 자,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기로 하고요. 오늘도 역시 뭐 하면서 파이팅 하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른손 들고 파이팅!